네, 녹화 다시 지금부터 다시 녹화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수동결산 첫 번째 문제, 미경과 보험료를 계산한다. 기간 미경과 보험료는 9개월치다 이거예요. 9개월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1년분 보험료 곱하기 9 나누기 12. 그래서 45만원을 계산을 합니다. 이것을 이연시키는 분계를 해야 되니까 비용의 이연은 선자 돌림의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차변의 선급비용 45만원, 대변의 보험료 45만원, 단기의 보험료에서 빼줍니다. 이 전표를 이와 같이 12월 31일자에 일반 전표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잘 이해하셨죠?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30만원이 장부에 미계상되었다. 이건 뭐예요? 장부에다가 30만원을 이자를 계상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비용의 발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동결산 2번은 비용을 발생시키라는 거예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단기분의 이자 30만원이 장부에 미계상되었으니까 비용을 발생시켜라. 그러면 차변에 12월 31일자로 차변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계정과목이 뭐예요?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발생하라 이거. 자 그런데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을 뭐라고 그래요?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죠. 결산 분계할 때 기간 경과분의 비용을 발생시킬 때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비용을 발생시킬 때 차변에는 비용 계정 과목이 오고요. 대변에는 부채 계정인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 날짜는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입력합시다. 12월 31일에 세 번째 줄 3번 차변의 이자 비용 931번 금액은 30만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부채 증가 262번입니다. 30만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은요, 여기 그 채팅창에 파일로 저장을 해서 올려놓으면 여러분 컴퓨터로 접속하신 분들은 다운받으면 돼요. 근데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접속하신 분은 이게 다운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PC에서는 요 채팅방에 파일을 첨부하면 다운로드가 아마 될 겁니다. 네. 한번 그런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전달을 할게요. 메모를 그러나 하세요. 가능한. 써봐야 여러분 실력이 느니까 메모하시고. 다음 문제. 수동결산 3번 보겠습니다. 결산일의 현재 정기적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25,000원을 계상하라.
예, 계상하다, 뭐 계상하라 같은 말입니다. 자, 수동결산 세 번째 문제는요, 이런 문제였죠. 자, 이거 아니죠. 이거죠. 결산일 현재 정기 적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를 25,000원을 계상해라 하는 거죠. 자, 이 문제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이자는 이자 수익이잖아요. 이자 수익이 있는데 결산일 현재 아직 받지 않은 상태지만 발생주의에 의해서 당기의 수익으로 발생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수익의 발생이에요. 12월 31일 차변에다가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으로 자산을 잡습니다. 차변의 미수 수익은 자산 증가예요. 대변은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은 수익 발생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익의 예상 또는 발생이라고 합니다. 자, 요 분계를 12월 31일자로 입력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일반전표 12월 31일에 줄 바꿔서 차변의 미수 수익, 차변의 미수 수익은 116번 25,0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901번 25,000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동결산 네 번째 문제. 결산일 현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선수분이 5만원이 있다. 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면은 이자 수익인데, 이자 수익 중에 차기분에 해당되는 것이 5만원이 있답니다. 그러면 당기의 이자에서는, 이자 수익에서는 취소시켜야죠. 5만원만큼은 수익의 이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수동결산 4번 문제는 수익의 이연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어떻게 입력하느냐? 차변에 수익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당기의 수익에서는 빼주어야 되죠. 그래서 이자 수익 5만원,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니까 이자 수익 5만원 수익 취소에 해당이 됩니다. 수익은 차변에서 취소되고 대변에서 발생하죠. 대변은 선수분의 수익을 선수 수익이라고 부르죠. 개념 과목이 선수 수익인 거죠. 그래서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부채 증가이다. 부채 증가에 해당이 돼요. 네, 부채 증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입력할까요? 이자 수익 차변, 대변의 선수 수익. 차변의 이자 수익
901번 5만원. 대변의 선수 수익 263번 5만원. 이렇게 12월 31일자로 입력하는 거죠. 자,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 대한 문제 지금 우리가 4개를 해본 거예요. 이 4가지가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이게 미경과 보험료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비용이 이연에 해당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비용의 예상에 관한 문제였고, 세 번째 수동결산 3번 문제는 미수수익, 이자 수익, 이게 뭐예요? 수익의 예상에 관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익의 이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요, 각각의 문제가 비용의 이연, 비용의 예상, 수익의 예상, 수익의 이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많이 헷갈립니다. 회계 공부 처음 하실 때 누구나 헷갈리는 거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빨리 정리가 머릿속에서 쫙 되도록 우리가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하고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21년도 말 결산을 위해 재고를 파악한 결과 미사용 소모품은 1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이 문제는 아주 쉬운 겁니다.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라는 얘기인데, 미사용 소모품을 딱 10만원이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냥 바로 차변에 소모품 자산 증가 10만원, 대변은 한쪽이 소모품이면 한쪽은 이거는 소모품 B가 되는 거예요. 소모품 정리분계는 한쪽은 소모품, 한쪽은 소모품 B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한다 이랬고, 미사용 소모품이 10만원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죠. 차변에 소모품 10만원, 대변에는 소모품비 10만원. 자, 5번 문제 입력을 할까요? 차변에 소모품 172번 10만원 자산 증가요. 대변에 소모품 B 800번대 830번 써야 됩니다. 10만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요. 다음에 6번째 문제.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되었던 과다액 3만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직이면은 오늘이 지금 결산일인데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데, 밝혀지지 않은 과다액은 이익 처리해야죠. 영업의 수익인 차비익 발생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대변, 수익 발생은 대변이니까 차변에 오는 건 뭐예요? 바로 현금 과부족. 정리되지 않은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오는 거예요. 차변에 현금 과부족 3만원, 대변에 차비익 3만원 하면 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현금 과부족 141번 4만원. 대변에 자비익 수익 발생 4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 네. 그 3만 원 아닌가요? 아, 3만원. 예, 예, 맞아요. 착각했어요. 3만원 되겠습니다. 네, 3만원으로 해야 됩니다. 네, 기말 현재의 현금 과부족이 과다 얘기였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기말 현재는 원인이 안 밝혀진 현금 과부족이다. 그러면 부족했던 것이면 잡손실, 남았던 돈이었으면 자비,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장기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건인데 첫 번째 우리은행 건 3천만 원이 있는데요. 17년도에 차입을 했고 22년도 6월 30일에 일시 상환할 예정이다. 그러면 2021년 12월 31일 결산일 시점에서 본다면 6개월 후에 상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6개월 후에 상환하는 것을 장기 차입금으로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유동성 대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 차변에 와서 없애주고 대변에다가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유동부채 개정 과목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경기은행에 장기 차입금 5천만 원이 있는데 19년도에 차입을 했는데 비고에 보니까 23년 내후년이죠. 일시상환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년 6개월이 남았죠. 우리가 차입금 중에서 상환일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장기 차입금으로 인식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둡니다. 이거는 결산 수정 분계를 안 해도 돼요. 그대로 둔다. 요것만 결산 수정 분계 대상이 됩니다. 자, 우리은행 3천만원 장기 차입금을 먼저 감소시킵니다. 2021년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자, 차변에 장기 차입금 293번이죠. 은행은 우리은행 98400 우리은행 차입금 3천만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 입력하니까 264 자동으로 떠버리네요.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이 포함된 개정 과목이 저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거래처는 똑같이 98400 코드가 같아야 돼요. 대변의 금액은 3천만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대변의 금액은 3천만원. 이렇게 입력하신다. 됐죠? 자,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8번째 문제. 자, 수동결산의 마지막 문제인데 단기 매매 증권의 기말 내역이 다음과 같다. 자, A사 주식이 있는데요. 1000주가 있답니다. 장부는 주당 1200원이에요. 그런데 기말에 공정가치가 1000원이랍니다. 하락했습니다. 200원씩 하락했어요.
자, B회사 거 보겠습니다. 천주 있고요. 6,000원이 장부당 단위 그 가격인데 5,500원. 이것도 하락했네요. 한 주당 500원이 하락합니다. 자, 두 개가 다 1000주씩이니까 곱하기 1000을 하면 동그라미 3개를 뒤에다 붙이면 되죠. 합치면 70만원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어야 되죠. 자산 감소는 대변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오는 건 70만원이 뭐가 될까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오는 비용 발생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70만원,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70만원, 자산 감소. 자, 이해되시죠? 자, 일반전표 입력합니다. 12월 31일 일반전표에 차변에 단기로 검색을 해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이라고 있네요. 937번 되겠습니다. 937번. 자, 거래처 없어요. 방향키로 가셔서 70만원. 대변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107번. 거래처 안 넣어도 돼요. 70만원 자산 감소. 이렇게 하시라. 자, 우리가 수동결산 문제를 말입니다. 8가지를 해봤는데 여러분 FAT 자격시험은 이 8가지 중에 하나가 수동결산 문제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덟 가지 중에서 하나가 수동결산 문제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문제. 자동결산 문제입니다. 자, 기말 재고액은 800만원이다. 기말 재고액은 800만원. 그러면 이거는 기말 재고액 800만원 준비할 것도 없이 잠시 후에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이거 입력만 하면 돼요. 다음, 기말 현재 결산에 반영할 당기 상각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란에다가 건물, 비품, 영업권 구분해가지고 입력만 하면 돼요.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손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를 설정한다. 이건 계산을 해놔야 됩니다. 자,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의 잔액을 우리가 보고 1%를 설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러움의 잔액을 보실 때 우리가 지금 학원에서 입력을 하다가 여러분 지금 집에 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가 틀릴 거예요. 여러분 거하고 제 거가 다를 거다 이거죠. 그럴 때는 각자 자기 거 가지고 계산을 하세요. 각자 자기 거 가지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산표를 열어야 돼요. 시산표를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합니다. 이렇게 조회했을 때 여러분 여기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 초기 2월 할 때 초기 2월을 맞췄어야 되는데 안 맞춰놨기 때문에 시산표를 열었더니 에러가 났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 외상매출금을 조회합니다.
이거. 자, 저는 643-176-000인데 여러분 이게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걸로 1%를 계산해 보세요. 저는 6431760이 나옵니다. 1%는. 뒤에 동그라미 2개 지우면 1%예요. 자, 외상 매출금의 1%. 그런데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외상 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보니까 제 거는 없어요. 외상 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 잔액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전부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지에다가 메모를 하는 거죠. 6431760을 외상 매출금 쪽에다가 이걸 딱 시험지에다 적어 놓아요. 자, 여러분 거는 여러분 걸로 계산하면 돼요. 자기 걸로.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그걸 뺀 것을 기록해야 돼요. 저는 없습니다. 대손충당금 계정과목은 있지만 잔액란이 지금 텅 비어 있죠? 없어요. 있으면 빼야 됩니다. 다음에 받으러 잔액의 1% 계산합니다. 나는 받으러음이 16300,000이에요. 1630만원 곱하기 1% 하면은 163,000원. 뒤에 동그라미 2개 지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받으러음의 대손충당금 여기 저는 5만원 있습니다. 5만원. 그러면 여기서 5만원을 뺍니다. 마이너스 5만원 엔터. 113,000원이에요 이 113,000원을 입력할 거를 시험지에 받으러음 쪽에다가 딱 적어 놓습니다. 113,000.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번은 준비가 다 됐어요. 4번을 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이 1,500만원이래요.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정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뭘 조회해야 되냐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결산일 현재 있으면 뺀 금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산표 열어놨으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비유동 부채에서 비유동 부채 쪽으로 내려가 보세요. 거기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저는 1,000만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1,000만원의 잔액이 저는 있어요. 여러분도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0만원을 뺀 나머지만 잠시 후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1,000만원을 빼야 되니까 500만원이라고 여기다 싹 메모를 해놔야 돼요. 500만원만 입력할 거다. 500만원만 입력할 거다. 준비했습니다. 다음 5번. 당기 법인세 등 추산액은 160만원이다. 법인세 중간 외납 및 원천징수세액이 선납세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 아까 시산표 열어놨죠? 요 위에 당좌자산에서 선납세금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조금밖에 없네요. 46,200원. 없으면 안 뺍니다. 저처럼 있는 사람은 46,200원을 빼요. 어디에서? 160에서. 그래서 계산기를 잡고 160만원 빼기 46,200원 1,553,8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여기다 또 메모합니다. 이거 싹 지우고 1,553,800원이다. 그런데 여기 46,200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전표에 입력을 꼭 해줘야 됩니다.
선납세금 감소시키고 법인세로 대체하는 입력을 해줘야 돼요. 46,200원에 대해서. 자, 입력하겠습니다. 46,200원. 자, 일반전표 12월 31일자 일반전표 아까 열어놨었죠? 차변의 비용 발생 법인세 998 46,200원. 대변에 이미 세금 냈으니까 선납세금 자산감소 46,200원. 이처럼 기납부한 선납세금을 자산감소시키면서 결산일 날에는 그거를 법인세로 대체시키기 때문에 지금 5번에 있는 법인세 추산액 160만원을 이걸 뺀 155만 3,800원만 법인세로 입력을 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결산자료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결산자료 입력 꺼내셔가지고 결산 일자는 1월부터 12월 입력합니다. 1월부터 12월. 그리고 매출 원가에서는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고 기말상품 재고액부터 입력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까 387페이지에 1번 기말상품 재고액은 800만원이다. 여기다 800만원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에 800만원. 기말상품 재고액 이 자리에다가 입력합니다. 그 다음 아까 2번에 있었던 당기 상각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각비 밑에 감가상각비 건물부터 입력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건물 600만원 엔터. 차량 운반금은 없고 비품 감가상각비 120만원. 건설 중인 자산은 없고 영업권은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조금 아래로 내려갑니다. 무형 고정자산 상각 영업권 거기다가 150만원. 네, 단기 상각비 3건 이렇게 찾아서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 넘겨서 이제 3번 하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아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메모하신 거 있죠?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기 대손상각의 외상매출금. 여기다가 6431760. 저는 여러분은 여러분 거 숫자를 입력하셔도 돼요. 받으러움은 아까 11만 3천원 113000. 그 다음 이제 4번 퇴직금 추계액. 요건 좀 유예가 있습니다. 여기 퇴직금 추계액은 잡비 밑에 퇴직급여 괄호 열고 전입액 이 자리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500만원 입력할 거다 메모했죠? 500만원. 자, 이제 마지막 5번 법인세 맨 밑에 있습니다. 아까 선납세금 일반전표에 입력했던 거 여기 벌써 들어와 있고요. 그 아래에다가 46,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53,800원이었죠. 여기다 입력합니다. 153,800원. 그러면 이 두 개가 더해져서 160만원으로 법인세 등이 나왔고요. 여러분이 시산표 조회했을 때 법인세가 선납세금이 없었다면은
그냥 여기에 160만 원을 몽땅 입력하면 돼요. 법인세 계상에다가. 그러면 여기가 160이 됩니다. 자, 자동결산 문제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수동결산 하나, 자동결산 하나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요. 수동결산은 2개 나오는 경우, 자동결산 많이 나와야 2개,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 눌러야 돼요? 마지막에는 점표 추가를 꼭 눌러줘야 되죠. 누릅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확인해주면 끝나고요. 결산자료 입력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점표에 가서 조회를 12월 31일자로 해보면 이렇게 자동결산 우선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자동결산에서 넘어온 결차 결대 관련 점표가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지금이 55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휴식을 5분 더 드리겠습니다. 5시 아니 4시죠. 4시 10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쉬세요.